이렇게 그 과학의 역사에서 시공간의 개념이 발전하다가 이걸 굉장히 크게 큰 현대 물리학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지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힌트 백발이고요. 혹시 혓바닥? 혀를 내미는. 아 맞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아인슈타인. 네,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밝힌 게 과거에는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네. 시간과 공간이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공간도 다르게 보고 시간도 다르게 본다. 정지해 있는 사람과 시공간을 다르게 본다. 둘이 얽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인 게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와, 교수님 그 말씀은 제 시간과 또 이익츠 교수님의 시간과 다니엘 씨의 시간이 또 다르게 흐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같이 세 흘러요? 분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가연 씨가 예. 어디 뛰어가세요? 예. 네, 그러면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인데요. 어떤 사람이 움직이면 시간을 다르게 본다라는 걸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예가 있어요. 이런 걸 물리학자들은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죠? 생각만으로 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요만큼이 제가 타고 있는 기차예요. 제가 전기 신호를 보내면 제가 타고 있는 기차 칸에 저의 왼쪽에 있는 불빛 그 전등하고 오른쪽에 있는 전등이 똑같이 불이 반짝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기차는 움직이고 있어요. 세 분은 거기 정지해 있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예 하나도 없다가 중요해요. 그럼 저는 이 세 분을 보지 않으면 제가 타고 있는 기차칸이 움직이는지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제가 불을 켜면 이 두 불빛이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반짝하겠죠. 네. 제가 탄 기차가 그렇죠. 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기차 칸에 있는 제가 보면 불이 동시에 반짝하는데 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보면 처음에는 첫 번째 불빛은 여기, 두 번째 불빛은 여기인데 그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온 빛이 도달하는 시간하고 이쪽에서 출발한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반짝했는데 네. 세 분이 보기에는 동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알려주는 바로 그 결과예요. 움직이는 사람은 뭐가 동시인지 아닌지도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이걸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면 제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걸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정말로 느리게 가요. 와,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때 0 아니에요? 그때 시간이 멈추고 있다는 얘기 옛날에 들었던 예, 것 맞아요. 같은데. 제가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시계를 보고 있어요. 제 시계는 안 가요. 정지해 있습니다. 아, 그럼 많이 달릴수록 네, 맞아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과장된 농담이고요. 지금 앉아있을 때 아니에요. 이게 되네. 근데 조깅하면 오래 살아요. 그런데 예.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아니에요. 빛의 속도에 육박해야지만 이런 효과가 커지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기차 그 실험이 일종의 사고 실험을 지금 저희가 네, 같이 맞아요. 한 그 거죠. 사고 실험을 하신 거예요. 저 좀 똑똑해진 기분인데요? 아, 만약 이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 이게 이렇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인슈타인도 자주 한 사고 실험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후에 이게 확장된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 상대성 이론 우리 얘기할 땐 그 제가 움직이는데 제가 탄 기차가 이게 똑같은 속도로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다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아인슈타인이 고민한 건 만약에 제가 탄 기차가 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일정한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일반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게 돼요.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그 글로 남기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있었다. 어떤 생각을 떠올린 거냐면 엘리베이터에 타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도 떨어지고 우리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발 밑에 체중계를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와 제가 함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제 몸무게가 얼마로 측정될까요? 같이 떨어지니까 제 발이 그 체중계를 안 누르잖아요. 똑같이 떨어지니까. 체중계 느낌이 0이 돼요.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네. 중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떨어진다는 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중력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떠올린 게 바로 이거예요. 속도가 점점 가속하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힘이 중력과 뭐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속하는 사람에 대한 관찰자에 대한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에 대한 이론이 돼요. 중력에 영향을 끼치는 거군요. 네. 근데 또 지금 중력 나오니까 뉴턴의 사고가 지금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럼 뉴턴의 말이 아예 그냥 틀렸다고 보면 되나요? 정확한 그 말씀을 드리자면 뉴턴이 틀린 거예요. 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체적인 계산을 할 때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계산하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으로 계산하든 계산 결과가 거의 똑같아요. 굳이 힘들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물체가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이 변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변형된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는 가능한 그 시공간 안에서 가능한 가장 짧은 길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밖에서 보면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시공간 자체의 변형 때문에 거기서 지구는 자기가 똑바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짧은 경로로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뱅글뱅글 도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물질이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을 변형시키고 지구는 변형된 시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휠러라는 물리학자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물질은 시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져야 될지를 알려주고 시공간은 물질에게 주어진 시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려준다라는 재밌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이라고. 예. 그 시간과 시공간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 강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예,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흐르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예. 네, 못 봤어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 시간이라는 게 그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철학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도 시간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은 생성되는 만물로 이루어진 강이다. 보면 시간을 강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들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일 뿐이지 우리가 없다면 시간도 혹시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던 거죠. 만약에 물고기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인간의 역사에도 공기라는 것이 물질로 존재한다는 걸 오래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마치 그렇다면 시간이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제가 처음 증명할 게 뭐냐면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사고 실험으로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긴장하세요. 네. 여러분이 앉아 있고 여러분이 제가 있는 쪽이 이렇게 사거리예요. 네. 사거리가 있고요. 저는 사거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쪽으로 가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거리에 이쪽에서 마차가 오고 있어요. 그 저는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에게 가고 마차는 이쪽으로 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 이마에 이 전등을 붙여서 반짝 불을 켰어요. 그럼 그 빛의 속도는 제가 자전거 속도가 있고 거기서 제가 빛을 보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빛을 하는 속도, 빛을 보내는 속도보다 저는 가면서 빛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빛의 속도가 더 빠르죠. 네. 가면서 보내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맞죠? 네. 이건 마치
그 야구 선수가 기차 안에서 공을 시속 140으로 던지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공이 더 빠른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은 여러분에게 제 모습이 담긴 빛이 여러분에게 도달하는 속도는 꽤 빨라져요. 자전거 속도 더하기 빛의 속도.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차가 와요. 마차는 여러분 쪽으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이 마차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빛의 속도는 저보다 느리죠. 자전거 탄 사람보다. 이쪽 속도가 그쪽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예. 힘들어지기. 네, 이익주 교수님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속도에다가 빛의 속도가 더해져서 빨라요. 네. 근데 이쪽은 그쪽으로는 안 가고 옆으로만 가잖아요. 네. 그 이 모습은 이 사람은 이쪽으로는 안 움직이니까 속도가 그냥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쪽으로 오시니까 네. 더하기 빛의 속도 있으니까 더 빨라 빨라지죠. 보이는데 마차가 이쪽으로 가니까 우리 쪽으로 안 오니까 거리가 똑같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이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없으니까 빛의 속도만 있는 거죠. 그쵸, 그 같은 그쵸. 거리에서. 그래서 교수님 빛의 속도 더 빨라 보인다는 거죠. 예. 네. 제 모습이 그래서 더 빨리 가거든요. 네. 그러면 사거리에 둘이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저를 먼저 봐요. 왜? 빛이 빨리 가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차가 온 걸 봐요. 왜? 마차에서 간 빛의 속도는 제 얼굴의 모습이 전달되는 빛의 속도보다 느리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보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고가 나서 쓰러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마차가 오는 걸 봐요. 맞네. 예. 맞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마차가 올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거예요. 네. 요 사고 실험이 정확히 아인슈타인이 정말로 자기가 한 사고 실험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그 결과 다음에 원인이 있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래서 빛의 속도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결론이 빛은 정말 흥미롭게도 내가 달려가면서 빛을 쏴도 내가 정지해서 빛을 쏜 거랑 똑같은 속도예요. 그래도 거의 이해하셨어요, 세 분이. 놀라운 참.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이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간다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장벽.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왜 느릴까? 시계라고 하면 좀 어렵고요. 제가 기차를 타고 있어요. 또 오늘 기차를 자주 타네요. 거울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레이저 불빛을 위로 딱 쏴요. 그럼 빛이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게 기차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보면 그냥 빛이 위로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탄 기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빛이 어떻게 가겠어요? 바닥에서 썼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동안 기차가 여기 갔잖아요. 빛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이렇게 가겠죠, 막.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제가 보면 빛은 요 짧은 거리를 움직이고 여러분이 보면 빛이 먼 거리를 움직여요. 자, 여기까지 됐죠? 거리가 멀어졌네요. 예. 그런데 봤을 때, 아까 예. 뭐라고 했죠, 우리? 움직이는 사람이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든 빛의 속도는 똑같아요. 속도가 똑같아요, 빛의 속도가. 제가 봐도 빛의 속도, 여러분이 본 빛의 속도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움직인 거리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속 100km 똑같은 속도로 가도 200km 거리를 가려면 2시간이 걸리고 100km 거리를 가면 1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보면 짧은 거리만 빛이 이동했는데 여러분이 보면 긴 거리 이동하는데 그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잰 시간이 길어야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냥 외우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 다시. 예. 거리가 달라요. 그럼 시간이 달라야죠. 그렇죠. 누가 더 긴 시간을 보겠어요? 더 움직인 거리가 여러분이 더 긴 시간을 보죠. 맞네.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시계를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제 시계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제 시계를 보면 느리게 가는 걸로 봐요.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빛의 속도는 그 사람의 속도에다가 빛의 속도 더하면 안 되고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같다. 아까 자전거와 마차 충돌 사고 실험으로 이걸 떠올린 거고요. 움직이는 거울 사이에 빛이 왕복하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은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서 이렇게는 더 먼 거리를 가고 이렇게 하면 더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속도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보면 시간이 더 길게 보여요. 특수상대성 이론 이거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예. 얘기네요, 그렇죠? 운동을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